오늘 일단 지금 가장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이 발언과 관련된 논란. 여당에서는 일단 MBC 박성재 사장을 고발하는 그런 조치를 오늘 중으로 취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야당에서는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결의할 것 같아요. 오늘 오후에 1시 반부터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총회가 열리거든요. 여기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통과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아니 그러면 박진 외교부 장관이 도대체 왜 그렇게 야당한테 타깃이 돼 있죠? 아니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장 김성한, 그다음에 국가안보실의 제1차장 김태효, 이 두 사람이 망쳐먹은 거라면서요. 뭐 들리는 말이 하면 김성한하고 김태효는 서로 말도 안 하는 사이다, 이런 말까지 들립니다. 국가안보실 내부에서도 알력관계가 있고, 아무튼 이번 일을 먼저서 뭐 브리핑을 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이 있다, 한일 정상회담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흔쾌하게 저쪽에서 정상회담에 동의를 했다는 식으로 그렇게 성급하게 뭔가 밀어붙이고 발표했던 사람들, 그게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참모에 대해서는 국회가 해임 건의안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만한 게 뭐뭐라고 이제 박진 외교장관을 딱 잡은 겁니다. 박진 외교장관의 죄라고 하면은 그날 국제회의가 끝나고 막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걸어 나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말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다는 죄밖에는 없지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야당에서는 두루뭉술 뭐 외교 참사다, 뭐가 참사라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그렇게 묶어서 외교 관련 수장인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 해임 건의안을 낸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봐온 이 지겨운 맞불 작전. 여당에서는 좌파봉송이라는 MBC 박성재 사장에 대한 고발. 그러자 야당에서는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항상 맞불입니다. 이재명 수사, 김건희 여사 특검, 맞불. 또 하나는 양곡관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그러니까 쌀, 뭐 양곡이라고 하지만 그냥 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쌀의 공급과 수요를 정부가 관리를 해서 쌀값이 일정 부분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양곡관리법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일반 소비자야, 도시에 살고 계시는 일반 소비자들이야, 또는 쌀농사하고 관계없는 분들이야, 쌀값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좋죠. 쌀값 떨어진다는 나쁠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다. 그러나 쌀값이 너무나 급격하게 또 너무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나라 경제 또는 어떤 우리 경제에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근본 역할을 해왔던 쌀값은 그보다 더 중요한 안보적인 측면, 뭐 이런 것들이 전통적 가치적 측면, 뭐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안정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그러는데 올해도 풍년이 들어서 쌀이 이제 엄청나게 수확이 되고 그런데 쌀에 관한 수요는 점점 줄어들고 이제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올 쌀을 45만 톤을 정부가 수매하겠다. 지금 이렇게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그러지 말고 법으로 정해, 법으로. 이제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법으로 한번 정하면 나중에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유연한 대처를 하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반대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양곡법, 더불어민주당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지난번에 많이 들어보셨죠? 민영배 의원 빼내기 꼼수, 안건조정위원회.
그러니까 안건조정위원회가 6명인데 그 중에서 이 법안 심사를 뭐 최장 90일까지 할 수 있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가 있으면요, 상임위원회에서 그 법안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걸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당이 원하든 야당이 원하든 어느 한쪽이 원하면. 그래서 이제 안건조정위원회가 6명이 모이게 돼 있는데, 아니 그 안건조정위원회를 이번에도 안건조정위원회가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하면은 뭐 90일까지 심사하고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바로 패스트 트랙에 얹어가지고 전체 회의에 회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 범여권 쪽에서 4명을 확보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안건조정위원회 있으나 마나 한 것입니다. 저는 날치기라는 말을 쓰기조차 번거로울 만큼 그냥 날치기의 일상화? 정말 슈퍼 야당이라고, 우리나라 현대 정치사에서 의석수가 과반이라고 해서 이렇게 자기네들 마음대로 밀어붙인 야당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 회의에 아주 우스운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집권 야당이다. 우리나라는 집권 여당이 아니라 집권 야당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원 내각제도 아닌데 이러한 문제점을, 그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의회 해산권. 저 혼자만의 얘기가 아니고 김황식 전 총리도 이것을 아주 심각하게 제안하신 적이 있습니다. 가령 지난 5월 9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5월 10일 대통령이 취임을 했는데 여의도 국회를 보니 더불어민주당이 절대적인 압도적인 다수다. 이러면 정부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일도 못하는 겁니다.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그 다음에 시행령, 이 2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 집권 야당. 마치 야당이 무슨 정책을 위반하고 그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을 밀고 나가는 그런 당인 것처럼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5월 9일 날 집결된 국민의 그 집권당을 결정한 국민의 의사가 완전 깡그리 무시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그것은 대통령의 의회 해산권입니다. 우리 법에도 원래 의회 해산권이 있는데 대통령한테 너무 과도한 권한이 집중된다 그래서 그걸 중간에 없앴었습니다. 그거 다시 부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 5월 10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그 대통령의 권한으로 의회를 해산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령 뭐 2달 이내에 총선을 다시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국민들의 지지와 여망을 다시 한번 표로 나타내도록 해서 집권 여당을 제1당으로 만드는 작업을 또 한 번 하는 겁니다. 프랑스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프랑스도 우리하고 대통령 있죠, 총리 있죠. 여소야대라는 말이 프랑스에서 먼저 나온 말입니다. 프랑스에서는 그걸 동거정부 이렇게 불렀었죠. 구베르누망 드 꼬아비타시옹. 꼬아비타시옹이라는 말은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금은 프랑스도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답답한 일들이 오늘 진행될 것 같습니다.